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논리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논리회로를 하려면 우리가 시퀀스도 같이 해주면 좋고 다이오드도 같이 해주면 좋은데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논리회로를 먼저 다 하고 얘네를 해야 될지 처음부터 좀 섞어서 할지 좀 고민이 돼서 일단은 특정한 부분만 섞어서 한번 다 해볼게요. 우리가 논리회로의 이제 기초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회로를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요 모양을 우리가 논리 게이트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냥 게이트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요 지금 이렇게 칠해진 요 게이트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입력값에 따른 출력이 다르게 돼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됐으면 이쪽이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쪽이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 논리 게이트를 왜 배우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결국 우리가 출력은 출력이 나가든가 안 나가든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요거를 참값, 거짓값이라고 말을 하는데 1 또는 0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컴퓨터가 되든 어떤 전자회로가 됐든 우리가 논리 회로를 하는 걸 구성하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조건일 때 어떤 값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원하는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수많은 게이트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집합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가 되는 겁니다. 왜 1과 0으로 만드냐를 또 생각을 해보면 모든 기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결국 컴퓨터의 언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1과 0이에요. 10이 아닙니다. 10100011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형태의 컴퓨터의 언어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논리 게이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진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십진법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진법을 이용하고 있고 얘네를 이제 우리가 비트라고 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여기 이제 시간 개념이 도입돼서 뭐 8초마다 들어오는 비트 값을 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우리가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좀 드렸고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거는 엔드 회로라는 것과 오화 회로를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거 다 대문자로 쓰는데 엔드 회로부터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엔드 회로라고 하는 건 얘를 우리가 논리 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우리가 이 논리 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에서의 곱과 거의 유사하긴 한데요. 우리가 나중에 뭐 불대수의 정리라던가 뭐 이런 걸 배우다 보면 실제 수학과는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논리 곱이 어떤 말이냐면 AND의 게이트는 이런 식의 형태로 배불뚝이 D자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두 개가 있고 출력이 나가는 걸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입력의 첫 번째를 A라고 하고 두 번째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AND 게이트니까 A와 B가 모두 입력이 들어와야 출력 X가 나가는 것을 우리가 AND 게이트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뭐 소방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소방은 우리가 물적 조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 붙으려면 우리가 뭐 불타야 될 가스가 있어야 될 거고 산소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불이 붙으려면 우리가 불꽃이든 뭐든 에너지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발화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방을 하시는 분은 요게 쉬울 수 있고 자, 또 다르게 또 뭐가 있을까요? 기계에서 봤을 때 바로 딱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 생각나면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즉 우리가 A라는 놈과 B라는 놈에 모두 입력이 들어왔을 때 곱이죠. 얘가 이제 출력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요 X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논리 곱이에요.
뭐 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요 처음에 논리 게이트를 얘기할 땐 1과 0의 값으로만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음의 형태로 만들어내느냐 양의 형태로 만들어내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가 있으면 1, 없으면 0입니다. 에너지도 있으면 1, 없으면 0이에요. 즉 우리가 둘 다 모두 값이 있어야 출력이 나가죠. 얘가 있으면 1, 얘도 없으면 0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출력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논리 곱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AND 게이트라 말하는 거죠. 우리가 AND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밑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A와 A 및 또는 B를 설치할 것이라고 돼 있으면 밑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과라고 할까요? A와 B를 설치할 것. 이러면 A와 B를 모두 설치해야 되는 문구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값에 AND 회로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시퀀스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시퀀스 제일 기초적인 걸 한번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어디서 출력이 아니죠. 전선이 이렇게 가 있고 우리가 스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푸시 버튼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출력 X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입력할 때 말했던 얘는 A와 B였어요. 그러면 여기선 스위치가 A와 B가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스위치가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다 떨어져 있죠, 여기가. 그래서 전기가 안 흐르는 상태에서 A를 누르게 된다면 A가 이렇게 붙게 되겠죠. 하지만 B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B도 우리가 입력이 들어오게 된다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출력 X라는 애가 뭐 어디 릴레이가 이렇게 있어서 붙든지 형성이 되겠죠. 즉 우리가 AND라고 하는 건 직렬 형태의 회로를 의미하게 됩니다. 너무 쉬운 건데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할 뿐이지 우리가 결국 두 개의 값을 모두 입력시켜야 값이 나온다는 거죠. 약간 뭐 응용을 조금 더 해보자면 우리가 이런 형태에서 조건을 3개를 만들고 싶으면 하나 더 해서 좀 더 내릴까요? 여기다가 AND해서 출력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A와 B와 C가 모두 입력이 들어가야만 다 AND 회로 논리 곱이 돼서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너무 기본적이지만 얘는 쉬워서 그렇지 나중에 좀 안 익숙한 회로를 하게 되면은 좀 헷갈리니까 이 상태를 다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써보자 하는 걸 우리가 진리표라고 합니다. 약간 뭐죠? 뭐 커피가 맛있는 건 진리다 이런 진짜 진리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표엔 입력값 A가 있을 거고 B가 있고 출력이 X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쫙쫙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쉽게 말하면 모두 출력 입력이 없을 땐 얘는 입력이죠. 얘는 출력이고요. 당연히 얘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AND 회로라는 자체가 곱시기 때문에 여기 곱이 다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A 회로엔 값이 있고 입력이 있고 B에 없다면 출력도 없습니다. 는이죠. 사실 숨어 있지만 얘도 0일 때 1이면 0이 되고 두 개 다 모두 값이 있을 때만 출력이 나가죠.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나타낸 걸 우리는 진리표라고 하고 있고 잘 이해가 안 되실 땐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하나 써보면서 그냥 정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이걸 왜 들고 왔냐면 제가 예전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전기기사 공부할 때였나요? 그리고 전기기사보다 그 소방전기 지금 필기를 책을 쓰다 보니까 다이오드 회로라는 게 나오는데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돼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시험에 나오긴 하니까 좀 쉽게 한번 봐볼게요. A, B가 있고 다이오드 회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이거 왜 나왔나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인터넷에 잘 정리된 게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여기서 딸까요? 이렇게 해서 X. 보통 여기는 항상 이제 전압이 띄어져 있고 이해하면 사실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하는 건요. 여기 지금 플러스 볼트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그냥 5볼트를 주고 있다 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5볼트를 주고 있으면 여기서 주고 있는 그 전압이 다 전류가 이 전압에 의한 전류가 이렇게 다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X에서 원하는 값의 전류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5볼트라고 했을 때 A한테 출력을 준 게 A에 5볼트가 걸리면 여기와 여기는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이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이오드라서 이게 체크밸브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전류가 아니죠. 출력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즉 A와 B가 모두 5볼트의 전압이 걸리게 되면 여기 지금 A와 B와 여기 애초에 전원 공급 측에서의 전압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못하게 되고 이 전류는 전부 출력으로 나가게 돼서 우리가 요 엔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다이오드 회로라고도 하고 결국 무접점 회로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장독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좀 다르게 해볼게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있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구멍이 하나 더 있다고 볼게요. 우리가 여기다 물을 붓습니다. 계속 물을 한 10리터씩 붓고 있어요. 초당. 그러면 여기 구멍이랑 여기 구멍에서 나갈 수 있는 물이 10리터 per sec라고 다 보겠습니다. 하나당. 그러면 우리가 물을 계속 붓고 있어도 여기로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출력이거든요. 이 쏟아지는 물이 전부 다 이 밑에 구멍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출력이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라고 봤을 때 이 구멍이 지금 여기 다이오드 쪽 요 A 출력이에요. 우리가 A에 출력을 주게 되면 여기 뚜껑을 닫게 되는 것과 같은 위치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뚜껑을 닫더라도 이 물은 B의 구멍으로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출력이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B에도 입력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 구멍도 닫히고 이 물은 순식간에 차서 요 X로 출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지금 물로 설명했는데 전압이 되는 거고 이 뚜껑도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양쪽에 막히면 전류는 다 이쪽으로 흐른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기초가 되는 논리 게이트가 우리가 5월 회로가 되는 거고 5월 게이트, 우리가 5월 게이트를 논리 합이라고 합니다. 얘를 쉽게 말로 써보면 우리가 얘는 진짜 또는이 되죠. A 또는 B를 설치하라. 이러면 A를 하던가 B를 하던가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논리 게이트 중에 5월 회로는 이거 진짜 펜으로 그리기 너무 힘듭니다. 제가 못 그려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좀 뾰족한데 얘는 여기 뒤가 일자가 아니고 얘도 곡선으로 휘어 있어요. 아까와 똑같은 형태로 입력 두 개와 출력이 나가게 되고 이쪽이 입력이 되고 이쪽이 출력이 됩니다. 아까처럼 A, B 그리고 출력을 X라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거 했으니까 진리표부터 바로 해버릴게요. 진리표. 아까처럼 A가 있고 B가 있고 X가 있습니다. 논리 합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입력들의 합이 됩니다. 합은 X다. 우리 이걸 논리식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 아까랑 똑같이 아까 곱셈이 있던 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는이 되는 거죠. 만약에 둘 다 입력이 없다면 0 더하기 0이기 때문에 우리는 0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 A가 출력이 있다면 여기 덧셈이니까 X도 1이 되는 거죠. 또 A의 입력이 없더라도 B의 입력이 들어가면 얘도 1이 됩니다. 그리고 1과 1이 돼도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본 것 중에 드디어 수학과 다른 게 나오는데 1 더하기 1은 1이 됩니다. 우린 결국 0이 아니면 1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는 컴퓨터의 언어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없던가 있던가로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1 더하기 1이라고 해서 2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했으니까 시퀀스 회로에서 다시 한번 봐보면 아까는 우리가 AND는 직렬 회로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로로 연결을 해줬었는데 이번엔 스위치를 이렇게 할까요? 하고 뒤에를 이렇게 출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얘가 A 스위치, 얘가 B 스위치요. 지금은 모두 스위치가 떨어져 있지만 A만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출력 X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B만 입력이 들어가더라도 출력을 내보낼 수 있고 A, B가 모두 등록이 되더라도 얘는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게 회로가 오버헤드 회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는 AND 회로에선 직렬이었지만 5월 회로에서는 병렬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5월 회로라는 게 더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AND 회로라는 게 더 오작동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그런 위험성 평가 관련된 건 나중에 하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병렬로 구성된다는 건 이번에 똑같이 아까 무접점 회로로도 봐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기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 설명이 좀 섞이는데 얘는 우리가 시퀀스 회로라고 하고 유접점이라고 합니다. 접점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있다는 거고 그 무접점 회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접점을 붙이기 때문에 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아까랑 비슷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요 다이오드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보통 여기 땅으로 되어 있고 출력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A 입력, B 입력, X니까 출력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그 전압 표시가 안 돼 있고 여기 땅이랑 연결이 돼 있던가 여기가 뭐 음전압 값이 돼 있다던가 뭐 0V로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저항이 항상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처음에 전압이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전류가 따로 흐르지 않고 그냥 대지로 방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A에서 입력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저항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로 흐르는 전류보다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돌아가서 A에만 전압을 줘더라도 아까 5V였죠. 5V 주면 뭐 일부는 여기로 흐르겠지만 출력이 나가게 되는 거고 또는 B에만 5V를 주더라도 얘도 출력이 나가게 되는 거고 둘 다 주더라도 둘 다 나가게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무접점 회로에 또는 다이오드 회로에 5월 게이트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약간 구분을 지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가 입력 측을 향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AND 회로가 되는 거고 무접점에서요.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입력의 반대로 향하고 있다면 얘는 5월 회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퀀스는 우리가 병렬로 구성되면 5월 회로, 직렬로 구성되면 AND 회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저거 어디다 써먹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런 칩들 있죠 이렇게 제일 쉬운 게 이거 컴퓨터 우리 이렇게 뜯어보면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이런 칩이 녹색 뭐 이런 데에 PC판에 많이 박혀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다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세 개만 그려볼까요?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이렇게 엔드가 달려 있고 출력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뭐 3개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입력, 출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여기에 이렇게 5월 회로를 달아놓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보통 다리는 양쪽에 있으니까 이쪽에도 게이트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엄청 이렇게 속에 작게 있는 거죠. 또는 우리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제어에서 기계 쪽에서 예를 들어 주차장 환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회로 환기. 우리가 주차장에는 일반적으로 유인엔과 이제 뭐 벽부형이나 행거팬 등으로 우리가 이제 급배기 팬을 설치를 하게 되죠. 급배기 팬. 그러면 우리가 이 환기를 하려면 어떻게 동작을 시켜야 될까?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장은 CO 농도라는 걸 측정을 해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서 자동으로 동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동작. 또는 당연히 사람이 수동 스위치를 눌러서 동작을 시킬 수도 있겠죠. 무조건 자동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못 그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곡선이. 죄송합니다. 못 그려도.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A 입력 회로를 CO 농도 설정 값으로 보면 되고, 뭐 1000ppm이든 얼마든 우리가 또는 수동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팬이 돌아야겠죠? 팬이 기동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데요. 우리가 실제로 뭐가 더 필요하냐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엔드웨를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우리가 CO2 농도로 돌든 수동 스위치로 돌든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팬이 기동할 겁니다. 그럼 이 전원의 기동은 또 어떻게 또 나눌 수 있냐면, 얘도 엔드로 볼까요? 우리가 전원이 들어오는 걸 체크를 뭐 변압기에서 한다고 하고, 뭐 VCB반이나 여기에 엔드로 차단기가 제대로 동작이 되어 있어야겠죠. 차단기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많은 조건들을 다 논리 게이트 등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